예, 반갑습니다. 아리안의 문영석입니다. 예, 오늘은 모처럼 한 주 동안 있었던 신문 기사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처럼이죠, 신문. 요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쭉 보니까요. 3년 국고채 수익률 연 1.75 근접. 기준금리가 1.75인데 3년 국고채 수익률은 연 1.5% 근접. 시장 연내 2회 금리 인하 기대라고 되어 있어요. 미국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인하하겠다라고 시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내에 2회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네요. 한국은행 2차례 이상 금리 낮출 것.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용, 소비, 수출, 투자 등 주요 경기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무역 분쟁 격화 등으로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1.5에서 1.25로 3년 만에 인하를 했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금리가 6.5에서 넉 달 새에 0.25포인트씩 3차례 낮췄대요. 그리고 파월 의장도 최근 무역 분쟁에 따른 악영향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가 가시화한다면 한국은행도 결국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름에 대한 가계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따라 올려야 되죠. 그런데 미국이 떨어뜨린다면 우리나라도 대출이자나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요 기사가 저는 제일 와닿았습니다. 요게 6월 11일 화요일자 신문이었고요. 6월 12일 수요일자에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을 하죠. 관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했는데 수요일자에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관세 무기화 탓에 스웨터 가격이 100불이 124불로 올랐다. 24% 올랐네요. 미국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스웨터 가격이 100달러에서 124달러로 올랐다. 미국은 중국의 관세를 때렸지만 그 효과는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가격 급등으로 직결됐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일반인들에게는 그동안 추상적인 이슈였다면 이제는 스웨터 구매처럼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될 현실 문제가 됐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이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 국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미국의 관세 폭탄 조치가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 현지의 반응이고요. 중국은 어떠냐 하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이 지역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아직까지 버틸만 하지만 대기업들이 수출과 내수 감소를 우려해 주문량을 조절하고 있어 시간차를 두고 하도급 공장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장을 이전해야 되겠다. 지난 10년 동안 이 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중국 인건비가 많이 올랐대요. 공장주들이 생산 비용 상승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은 인건비가 싸고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베트남, 필리핀 등지로 생산 거점을 옮기거나 제2 생산시설을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국이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언론 보도는 제쳤지만 실제 주변에서 직장을 잃거나 물가가 너무 올라 생활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미국은 힘들다 하고요. 중국은 버틸만 하다. 이렇게 상반되는 기사가 지금 나오네요. 수요일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에는 아까 화요일에 이야기한 거하고 비슷하게 이주열 총재 금리 인하 시사. 시장에서는 화요일날 금리 인하할 것이다 예상을 했고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하를 시사했어요. G2 무역 갈등 장기화 우려에 반도체 회복도 예상보다 더뎌 완화 기조로 방향 튼 미 이어 한국도 결국 금리 인하로 유턴한다. 2007년도만 해도 기준금리가 5%, 4% 이상 됐었는데 2019년, 12년 지난 지금은 1.75로 금리를 올렸다가 이제는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시사를 했다 하네요. 목요일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에 하나 기사가 더 있는데요. 지재권 탄탄한 엔터기업 가치주로 변신. IP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 연예인 의존 실적 주가서 탈피, 기관들 SM, JYP의 뭉칫돈, 악재 많은 YG도 실적 전망 좋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엔터 3사 영업이익도 늘어날 듯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음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방탄소년단들처럼 한류가 전 세계에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자동차, 반도체, 뭐 조선 이런 쪽에서 수출해서 달러를 많이 걷어들였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인건비를 들지 않더라도 노래만 듣는 것만 해도 달러들을 걷어들일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엔터 기업사에 대한 시장이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달라졌기도 하지만 실적 또한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엔터주 영업이익이 1등이 SM엔터인데 올해 기대되는 이익이 530억이고 2년 정도, 3년 정도 후인 2021년 정도가 되면 530억이 744억 정도 기대된대요. JYP가 2019년도 400억 정도인데 2021년 2년 후에는 563억 원 정도 기대된다. 지금 좀 말이 많은 YG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58억 원이 440억까지 늘어난대요. 그래서 엔터주에 대한 가장 강력한 투자 포인트는 고마진 음원 실적. 올해 1분기 신규 활동과 신보가 부재했음에도 기존 음원 IP만으로도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냈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애플뮤직, 중국, 텐센트 등 전반적인 산업으로 확대돼 이제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음원 수익이 내수보다 훨씬 질이 좋은 상태다. 저도 가치 투자자 중에 이채원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채원 한국밸류 자산운용 대표는 현 시점에서 장기 투자를 하려면 중국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군을 살펴봐야 하는데 엔터와 미디어를 필두로 한 문화산업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기사가 제 눈에는 쏙 들어왔어요. 목요일입니다. 6월 14일 금요일자에는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네요. 경기 부양과 집값 사이 금리 딜레마에 빠진 한국은행. 국가에서는 부동산을 가격을 안 올리고 싶은데 금리를 인하하려고 봤더니 금리를 인하를 하면
부동산을 부추기는 역량을 가지게 되니까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집값의 상승 반전에 따라서 여당 내에서는 곧바로 부동산 시장 상승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얼음장을 놓았는데요.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 이자를 낮춰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죠? 인하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봐 또 고민을 하고 있대요. 한 주 동안 금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6월 15일 토요일자에는요, 또다시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에 대한 얘기인데, 관세 폭탄 타깃이 된 애플이에요. 트럼프 찾아가 SOS. 결국은 관세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트럼프가 고관세율을 내렸더니 애플은 결국은 아이폰을 중국에서 만들죠. 그런데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오려면 관세 조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쿡 CEO의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이 결렬되면 3천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데에 이루어져 있다.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이 이번 회담은 무역전쟁 및 관세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아이폰 XS는 현재 가격이 999달러인데 관세 인상 품목에 포함되면 1159달러. 결국은 한 12%, 11% 정도가 인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관세 무역 전쟁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며칠 전에 일어났던 스웨터처럼 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한 주 동안 신문을 읽고 느낀 점은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는 인하가 될 것인데 그 영향이 부동산에 상승을 부추기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가에서는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번 한 주의 기사들은 이렇게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은 한 주 동안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